우선 제가 여기 와서 한 얘기인데 여러분들한테 자료가 배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가지고 계신데 대부분은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은 집중력을 발휘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5분으로 스스로 한정을 했습니다. 길게 한다고 재밌고 근사한 토론회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제가 압축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궁금증은 하나입니다. 하나. 아니, 그 천하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한강이 도대체 누구야? 그 사람이 쓴 소설을 포함해서 시도 있는데 시집도 있습니다. 이 한강의 문학이라고 하는 걸 정말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뭐냐 하는 궁금증, 답답함 이런 게 여러분한테 있으실 줄 압니다. 일부는 그걸 국가적 경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모든 신문, 방송 이걸 모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그거 아니다. 한강문학은 우리가 알던 그런 문학이 아니라고 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나왔습니다. 못지않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당황하실 수도 있고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와중에 저도 한번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한강문학은 문학이 아닌 건 물론이고 반국가 소설이다, 반역 소설이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지시키고 여론을 모아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만들어진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대하소설 태백산맥을 쓴 조정래라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문학계를 망친 사람을 뽑으라면 셋 중에 하나로 조정래를 반드시 뽑습니다. 조정래는 태백산맥을 지금까지 낙권으로 40년 가까이 몇 권 팔았는지 아십니까? 800만 권이 팔렸습니다. 800만 권. 한 사람이 평생 밀리언셀러 100만 권 팔기가 불가능한 시대인데 그 사람은 로또를 맞았나 10번 가까이 맞았습니다. 태백산맥만 그렇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이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문제는 그 조정래가 대한민국 주사파를 만든 자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시무시한 악마의 소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말 제가 진심을 얘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정래가 지난 40년 가까이 대한민국 문학계에 망친 역할이 열이라고 치겠습니다. 열. 그러면 한강은 어떻게 될까? 한강. 저는 100, 1000 그 이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무시무시한 결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가에 대해서 머리를 짜낼 때가 지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또 이게 한강의 소설이 문제가 되느냐면 5.18을 다룬 소년이 온다. 제주 4.3을 정면에서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 이 못지않게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소설도 읽어본 분은 아마 다 등을 돌리고 끔찍하다는 얘기를 누구나 합니다. 좀 전에 이장호 감독님하고 조정진 대표가 한강 책을 안 읽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책을 붙잡고서 밤새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책을 알고서 대응한다는 거하고 막연하게 풍문으로 한강이 문제 있다더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대응하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분들한테 그거를 널리 읽으라고 광고하실 필요는 정말 없지만 여러분은 밤새워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적의 실체가 어떤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앞으로 빠르면 올해부터 수능은 지나갔고 이제 논술고사가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채식주의자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은 지문이 노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채식주의가 뭐냐, 육식 문명을 거부한다는 게 왜 반문명이냐,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폭력을 싸운다는데 폭력이 뭘 얘기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논술고사에서 우리 어린애들 귀를 붙잡고 대학교에서 그런 시험을 내고 우리 애들 그걸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강책을 읽지 않으면 입시 준비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정말 땅을 팔 겁니다. 그러면 그 미래가 우리한테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문학작품을 읽어서 오는 진정한 교양, 계몽에 어울린다. 그러면 우리는 박수를 쳐야겠지만 제가 단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이 좀 넘는 사이에 10월 10일 날 노벨문학상 발표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밤새워서 한강책을 봤습니다. 한 번 보지 않고 두 번, 세 번 줄 치면서 봤습니다. 봤더니 그야말로 끔찍합니다. 스웨덴 한림원에서 한강을 두고 증언문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소리입니다. 저야말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한강이 어떤 작가냐, 어떤 문학을 하고 있냐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정한 증언을 하는 평론가라는 자부심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세 가지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한강을 병든 작가라고 봅니다. 병들었습니다. 정상인이라면 할 수 없는 문학 세계를 작품 속에서 밑도 끝도 없이 늘어놓습니다. 그것도 정말 유학이라고 하면 그렇고 여고생 수준의 센티멘탈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야말로 유치한 얘기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노벨문학상까지 탔는데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어떤 잣대를 들이대도 이거는 우리가 알던 문학이 아니고 병든 문학이고 우리가 알던 진짜 백인 문학하고는 너무도 다르다는 걸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런 한강이 그냥 나왔느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강을 만들어낸 한국 문단의 풍토를 여러분들과 함께 교감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한강이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 한강의 소설을 다 본 제가 내린 판단은 한강이 꿈꾸는 나라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이 아닙니다. 반 대한민국 소설이고 반 국가 소설입니다. 이런 얘기가 조중동 포함해서 KBS, MBC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놈들도 역시 그놈들이라는 기속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들도 역시 병든 언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게 자랑이 아니라면 물론 국가적인 영광일 수 있고 개인한테 자랑이지만 그 문학이 동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때려쳐야 됩니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한강이 꿈꾸는 나라의 실체는 반헌법적이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문제가 뒤에 있습니다. 특히 채식주의자를 보면 여러분이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긴 뭐하지만 해필이면 그게 공적인 간행물인 소설에서 발표가 됐고 노벨문학상이라는 어마어마한 금관까지 씌워줬으니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에 보면 중간에 처제하고 형부하고 불륜 행각을 벌이는 걸로 중편소설이 하나가 있는데 전체가 그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냥 불륜만 해도 우리가 깨름직하겠지만 그 두 사람은 예술을 한답시고 비디오 예술을 한다는 이름 아래 서로의 몸에 바디 페인팅을 합니다. 꽃을 전신에 등 앞에 모든 부분에 페인팅을 하고 바디 페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놀라운 성적 감흥을 느꼈는지 섹스를 하는 걸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를 외설문학이라고 앞으로도 시비가 일어나길 저는 원하는데 저는 외설문학에만 그치면 안 된다 하는 얘기까지
이따 시간이 나는 대로 거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쁩니다. 주어진 시간은 15분이고 해야 될 얘기는 산더미입니다. 첫 번째 질문, 한강을 키운 기울어진 운동장은 누가 과연 설계했느냐를 물어야 됩니다. 한강을 질문을 바꾸면 한강이라는 여성을 만들어낸 진짜 자궁은 누구냐? 한강의 아버지 애비는 누구냐? 부모는 누구냐는 걸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한강이라고 하는 병등 작가가 하늘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키운 198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 문단은 망가졌습니다. 그 망가진 걸 뒤에서 설계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얘기를 안 할 뿐이죠.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창작가 비평이라고 하는 개간지를 1966년도에 창간했던 백낙청이라는 사람입니다. 서울대 교수, 영문학과 교수를 했습니다. 집안도 굉장하답니다. 자, 이런 사람이 1966년도에 창작가 비평을 발행하고 이후 60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문단의 황제입니다. 문단의 황제를 넘어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뒤에서 주물럭거리는 숨어있는 실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백낙청이가 저는 한강을 뒤에서 만들어낸 숨은 아버지라고 봅니다. 한강의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한승원이지만 사회적 맥락의 아버지는 백낙청이라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낙청과 함께 파트너가 있습니다. 백낙청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 백낙청의 파트너가 누구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백산맥을 무려 800만 권 팔아치운 조정래가 있습니다. 주사파를 만들어낸 아주 유명한 친구입니다. 이석기 포함해서 지금 민주당 애들 노무현 문재인은 다 그 책을 보고 감동받았다고 스스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래가 백낙청 옆에 있고 또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환시대의 논리를 쓴 그 무시무시한 저는 종북 지식인 1호라고 꼽습니다. 그전에는 마오 모택동을 추앙하던 분이었다가 김일성주의자로 변신합니다. 90년대를 전후해서 변신하는데 이 사람이 종북 지식인 1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사회 교과서에서 배워야 됩니다. 농담 하나 할까? 제가 집권하면 교과서를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리하겠습니다. 백낙청, 이영희, 조정래라고 하는 좌파 문화 권력 3인방이 대한민국을 여러분이 알던 그런 편안한 나라가 아니고 이렇게 어수선한 나라를 만드는 그 주인공이 있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강은 그 밑에서 자라난 자식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제기 할 분도 별로 없을 줄로 압니다. 한강은 그냥 떨어지지 않았다. 한강만 비판하면 되지 않는다. 백낙청을 포함한 1960년대부터 대한민국을 병들게 만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대적하지 않고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얘기가 통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 느낌이 오십니까? 오시죠. 네, 느낌 오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똑바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한강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한강 소설에 보면 한강은 아주 울분에 차서 외칩니다. 작중인물을 통해서 얘기하다가 막판에 자기 얘기를 질펀하게 늘어놓습니다. 뭐라고 늘어놓느냐? 한강은 서북 청년회라고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그 용맹한 역할을 했던 이북 출신 젊은 지식인들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토해냅니다. 제가 알기에 서청이라고 하는 그룹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다 아시는 상식입니다. 서청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다 몸살이고 있을 때 몸을 던져서 공산주의자들과 싸웠던 그룹은 서청, 서북청년회라는 집단이었습니다. 우리들 건국의 주역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한강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는 서청에 대해서 이를 갑니다. 미치겠습니다. 서청을 찬양을 해도 모자란데
이런 걸 하는 게 바로 한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때 빨갱이들을 죽였으면 안 됐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환장하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 군적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지형이 됐다는 얘기를 들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은 밤을 새워서 해야 되는데 요거만 봐도 한강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일탈을 한 작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노벨문학상이라고 하는 거창한 멸관을 쓰고 아우라를 100개를 가져도 우리는 찬동할 수 없는 건 찬동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강의 매설문학, 형부와 처제가 낯뜨거운 정사를 나누는 얘기로 중편소설 하나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소설이 뭘 노리는 건가 하는 제가 설명을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왜?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밖에 쌓여있는 스카이데일리 신문을 하나씩, 두 개씩 아니면 손 닿는 대로 집어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가 이걸 굳이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면에 걸쳐서 뒤에 가면 한 면에 또 썼습니다. 두 면에 걸쳐서 오늘 신문에 냈습니다. 내용이 조금 자세합니다. 아주 디테일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시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 맺은 말을 하겠습니다. 엄청 빠르게 한다고 하더니 시간 잡아먹을 건 다 잡아먹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문학은 한강 같은 문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은 20세기 지구촌에서 최악의 인간 조건 속에서 살아와야 됐던 이북 동포들의 삶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작품이 진짜 문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은 반 대한민국을 깔고 있고 북한의 참상에서는 이런 방구 언급하지 않는 쭉정이 작가. 그래서 저는 병든 작가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원하는 진짜 문학가가 북한의 참상까지 얘기하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한꺼번에 얘기하면서 정말 인류 앞에서 문학다운 문학을 하려면 제가 볼 때 최소한 10년, 20년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학을 기대하면서 한강이 왜 병든 작가인가를 다시 한번 음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서없는 토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